누가 봐도 한복이다. 왜 자꾸 우리 문화를 못 뺏어서 안달이냐. 최근 중국 한 현지 쇼핑몰에서 20여 명의 시민들이 한복을 입고 패션쇼라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백화점에서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자국 의복이라고 홍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중국의 행태에 진저머리 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행태를 러시아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지하철에 올린 한국 문화 포스터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한국의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만들어진 포스터인데 러시아는 한국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세련된 포스터로 그려서 놀랍게도 홍보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권도, 한글, 김치 등 한국의 고유 문화가 눈에 띄었는데 무엇보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러시아로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리 것을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과 비교하며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림체 좋네요. 정말 한복이 예쁘게 표현되었네요. 아주 좋네요. 중국이랑은 다르군요. 도안은 한국적, 색상은 러시아 느낌이 나네요. 정말 좋네요. 아, 디자이너 작살이네요. 구매처 알고 싶어요. 세상에나 러시아어가 읽히다니. 러시아어는 몰라도 한복이 읽혀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포스터로 표현한 것들에 뜨겁게 반응하며 러시아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깡패긴 깡패인데 우리한테는 묘하게 잘해주는 깡패야. 쟤네는 세계 지도에다가도 영어로 독도 써놓잖아. 그때 동해상에 러시아 전투기 뜬 거 항의하니까 해명보단 협박에 가까운 영상을 띄웠을 때도 뒤 지도에 독도만큼은 그대로 써놓음. 러시아는 중국과 여러 면에서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 한국산 자동차를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냈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1년 러시아 올해의 차 6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러시아 시장 진출 이래 최다 부분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11일 기아에 따르면 2021 러시아 올해의 차에서 기아 모닝은 도시명 소형차, 셀토스는 소형 SUV, K5는 비즈니스 세단, 소렌토는 중형 SUV, 카니발은 미니밴에서 각 부분별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올해의 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량 평가로 4개월간 150만 명이 넘는 자동차 전문가, 일반 고객이 직접 온라인 평가에 참여해 총 23개 차량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아는 러시아 시장에서 3년 연속 연간 20만 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2014년부터 러시아 시장 수입 브랜드 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뿐만 아니라 가전과 과자 등 한국 제품에 대한 큰 사랑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6.25를 북침으로 규정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의 침략에 맞서 자신들이 북한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중국은 무려 3,500억 원을 들여 6.25 전쟁이나 미군과 한국군의 북침에 맞서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이 담긴 영화 드라마 총 4편을 제작해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도 과거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1994년 처음으로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고 공영방송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텔레비전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알려주겠다면서 소련 공산당의 비밀, 한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전은 스탈린의 승인으로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스탈린은 모택동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 후 러시아 교과서들은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플러스 비셰니 출판사가 2005년 간행한 외국 국가들의 최신 역사라는 책은 6.25 전쟁과 관련해 세밀한 준비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 역사학자는 당시에 나온 러시아 교과서 몇 권을 분석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북침설은 교과서 내용에서 다 없어지고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해서, 특히 스탈린의 후원, 마오쩌둥의 후원에 의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이다 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영향으로 체코와 폴란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등 옛소련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 대부분도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학자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학자들은 중국의 역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까지 뻗쳤던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함께 연구해온 러시아 로자 자리 가시노바 박사는 광개토항 비문을 러시아로 번역할 정도로 고구려사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고구려는 한민족의 고대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자 박사는 그 근거로 고구려 땅에 살던 민족을 중국 역사 일부로 취급했던 중국 사서는 단 한 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련과 러시아의 고고학계 연구에서도 고구려의 독자성은 증명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로자 박사는 온돌이 중국 온돌 캉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캉의 원조가 고구려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중화 패권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바레사를 자국서로 편입하려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소련학자 사쿠포노프는 68년 발해와 연해주거 문화유적 논문을 통해 발해 통치자는 모두 고구려 이민자들에게서 기원했다며 발해 문화의 독립성을 말살하는 것은 중국이 바레사를 만주사 및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학자들은 발해 연구가 가능한 유일한 곳은 러시아로 중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발해적 조사와 발해 역사 문화에 대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측 조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야쿠포프 막심 아르세니예프 향토박물관 발해 전시관 수석 책임자는 연해주 지역에 있는 발해요새 마을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다비트 브로디안스키 교수는 중국의 허세와 거짓말은 러시아에서도 이미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중국인들은 중국이 1000년 전 송나라 때 개발한 것을 러시아는 이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천하는 늘 그 중심에 중국을 두고 주변국은 모두 작은 섬으로 그려놓은 13세기 중국 지도와 같은 발상에 머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협력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물리치고 진정한 역사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유명 영어 사전인 콜린스 사전에 한복이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25일 사이버 외계사였던 방크가 지난달 콜린스 사전 측에 한복을 설명하는 영어 자료를 보낸 뒤 약 한 달에 걸친 심사 끝에 한복이 새 단어로 등재된 것입니다. 현재 콜린스 사전 사이트에 한복을 검색하면 긴 치마가 특징이며 격식 있는 자리에 있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중국이 한복을 한프라고 부르면서 중국이 원조라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데 대응하기 위한 방크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무리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겨도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의 고유 문화를 더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